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YM 고전읽기에서 5월 달에 봤었던 논술 능력고사 각 학년별 풀이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3, 4학년들에게 배부됐었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딱 한 문제만 나오고 제시문도 긴 글, 이야기 글로 하나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구조적으로 어떤 글을 잘 짜보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뿐만 아니라 속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훈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나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기적인 학생은 나빠요, 다른 아이들에게 잘 나눠줘야 돼요 와 같이 좀 뻔하고 쉬워 보이는 주제이지만, 이걸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공동체에서 협력을 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죠. 바로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 문제입니다. 무임승차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둘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심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해쳐서 자기에게도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좀 어렵고 까다로운 논리가 여러 개 섞여 있는 철학적 주제입니다. 그 얘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바꿔서 단순화해서 홍욕심이라고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학생들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될 건데, 먼저 보게 되는 사건은 소위 초콜릿 사건입니다.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는데 어떤 친구가, 나전학 학생이, 홍욕심 학생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좀 암묵적으로 가져가야 될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다 보니 결국 초콜릿이 금방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아쉬워하면서 더 이상 초콜릿이나 간식을 가져온 아이가 없었다. 결국 홍욕심 학생도 더 이상 그 반에 다른 아이들이 음식을 나눠주거나 간식을 나눠주지 않자 얻어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욕심을 부렸더니 다른 아이들이 초콜릿을 못 먹었어요 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욕심을 부렸더니 다른 아이들이 초콜릿을 가져오지 않게 됐고, 그러면서 홍욕심 학생도 더 이상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선 이제 놀이공원에 놀러 갔을 때 도시락을 이제 싸우는 얘기였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욕심 학생에 속해 있었던 산모듬의 아이들이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욕심 학생은 여기서 8명인데 산모듬이, 나 빼고 7명이 도시락 가져오면 한 입씩 나눠 먹으면 나 하나쯤이야 안 가져와도 괜찮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 누구도 점심을 먹지 못한다는 좀 다소 극단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홍욕심 학생은 마찬가지로 우리 초콜릿 사건 분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홍욕심 학생이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이기적인 생각이 산모듬의 다른 학생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텔레파시처럼 간 건 아니겠지만 그 산모듬의 다른 학생들도 지금 우리 반에 초콜릿이 없어진 거를 보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욕심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욕심을 부리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욕심 학생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다른 아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연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무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아서 홍욕심 학생도 점심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초콜릿 사건과 도시락 사건 둘 다 자신이 정해진 선, 도덕적으로 정해진 선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 이기적인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신뢰를 해치고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거나, 혹은 적어도
협력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홍욕심 학생에게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밑줄친 내용을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홍욕심 학생을 비판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친 내용을 먼저 해석했어야 합니다. 밑줄친 내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더 많은 것을 잃고 말았다 부분입니다. 이거를 도시락 사건뿐 아니라 초콜릿 사건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갖고, 왜 어떤 과정이 일어났길래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더해서 이제 홍욕심 학생을 비판하라고 했었죠. 비판하라고 할 때는 나쁘다,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들어가주면 좋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끼칠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의 이 욕심 부리는 행동이 돌고 돌아서 나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기적으로 혹은 덜 협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회 분위기, 이 반 분위기 전체를 해쳤다는 점에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정말 완벽한 답안이 됐겠지만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적어도 홍욕심의 학생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이 행동은 잘못되었다. 플러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자신이 추구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자신에 대한 피해로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라고까지 비판해주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600자 내외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지 않고 내용 정리를 하다 보면 300~400자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600자 내외로 이 글을 작성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용을 요약하면서 밑줄 친 내용을 바로 해석했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300~400자밖에 남지 않아요. 이 300~400자 남은 것으로 홍욕심 학생의 행동을 비판한다면 600자 내외로 글이 구조적으로 잘 짜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여름 8월에 있기 때문에 그 8월까지 또 책 열심히 읽고 글도 열심히 써보면서 더 새로운 주제로도 잘 풀어볼 수 있게 실력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